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봉규 TV의 박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이봉규 TV의 박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그 이봉규 박사님께서 TVN에서 이제 방송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좀 청년 우파 특집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준휘황님께서 누구냐고 숭숭구리 당당님께서 네, 박결씨라고 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우선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인데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박진우 군입니다. 네, 진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결 대표님께서 창당을 준비하고 계신 새벽당에서 창당 준비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 요즘에 대학생들이 우파가 거의 없는데 네, 지금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 때문에 이제 취업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젠더 갈등 같은 이슈들 때문에 조금 돌아서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네. 뭐 지지율 50%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이 청년 우파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소수자가 되는 것을 감내해야만 네, 하는 외로운 일입니다. 싸움입니다. 예. 근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지층이 이탈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30대들도 이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지나면 진우군 같은 진우 씨의 친구들이 우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낙숫물로 대돌 뚫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박진욱은 반갑다, 후배라고 하시고 힘내시라고 하십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도 민주당과 손혜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손혜원 의원이 이런 각종 투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선 실세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동행을 했어요. 네. 그냥 동행한 정도가 아니고 약간 제 기준에서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것처럼 네.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손혜원 의원 같은 그 뭐 본인이 말했던 일개 초선 의원에게 네.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붙어서 무언가를 보좌해준다는 거는 아주 이 보호해야 될 만한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네, 거의 뭐 기자회견 한 걸 보게 되면 뭐 다 드러난 비선 실세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누구들은 이제 손순실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합니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개명 전에 뭐 네. 손갑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네. 손갑순 게이트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예전에 이제 사장 지내셨던 네. 그 주진영 선생님께서 아, 그분이 엄청 또 비호를 비호를 좀 많이 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해 충돌의 원칙에 이해 충돌 방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호 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제 강남에 가면은 그 백종원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골목 하나가 이제 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만약에 그 골목 중에 한 곳인 자기 식당에 가서 네. 여기 식당 너무 맛있다. 뭐 여기 뭐 보존해야 된다. 네. 골목상권 특구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쵸. 거기다가 이렇게 20몇 채씩이나 되는 네. 땅을 사놓고 네.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해놓고 차후에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추진을 한 것. 특히 손혜원 의원이 소속돼 있던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네. 그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소속돼서 그런 그분이 또 간사로 있었죠. 네. 네. 그렇게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충돌의 원칙, 방지의 원칙에 위배가 되죠. 그 혹시 이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손혜원 의원과 그 측근들이
건물들을 이제 목포에 대량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9채라고 나왔는데 이게 점점점 이게 무슨 세포 분열하듯이 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네. 지금 드러난 거는 땅까지 해서 29채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집중 매입을 한 이후로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나 목포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 라인이. 조선일보에서는 이 일을 두고 이제 손해원 랜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문화재 거리로 지정을 받기 전에 이제 손해 의원은 11억의 대출을 받아서 심지어 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명의로 산 것도 아니고 조카 명의, 보좌관 명의, 뭐 보좌관 딸 명의 각종 명의를 다 빌려서 이걸 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자마자 국민 혈세가 1,100억 원이 그 거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주진영 씨가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앞뒤가 네. 맞지를 않죠. 거기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네. 그 문화재 그 문화 특구로 지정된 그 거리 변을 따라서 네. 싹 다 그 땅을 싸놨어요. 이거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가 봐도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거는 뭐 전문 그냥 꾼으로 나서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이렇게 능력 없게 국회의원으로 일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이 문화 쪽에 오래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목포에 있는 그 오래된 뭐 적산 가옥들이나 이런 근대 문화 유산들을 네. 그 보호하고 싶은 생각도 물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개인 자격으로 사서 보존하려는 노력도 뭐 있을 수 있고 그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본인의 지위를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국회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곳은 네. 그 모든 그 문화 관련 정보들이 모여 있는 아주 그렇죠. 핵심적인 기구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자 정보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저 이제 경영대학 소속이니까 네. 회계나 감사 쪽을 이제 배우게 되면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그 기업 안에서만 도는 내부자 정보로 매매를 하면 네. 이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망 행위로 봐서 그렇죠.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내부자 거래는 엄격하게 음. 법적으로 선진국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네. 그런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민간 기업도 아니고 그 중앙 집권화돼서 모든 정보가 모이는 정부 기관에 네. 소속돼 있으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네. 일단 본인의 선의를 떠나서 맞습니다. 제도 자체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제가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럼 우리가 좀 법을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법, 헌법 등등을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혹시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좌파들에게 현혹돼가지고 네. 손혜원이 뭐가 도대체 잘못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에는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7조의 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그 7조의 2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패 방지 법률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헌법 제46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굉장히 웃긴 게 이때까지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맨날 뭐 김재동 씨라든지 아니면 뭐 사드 뭐 이렇게 선동할 때 맨날 헌법에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헌법 46조에 보면은 46조 1항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3항이 국회의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항은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는 이미 헌법 위반에 국회법 위반에 지금 이거는 일종의 그냥 뭐랄까요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을 위반한 사태이기 때문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네.
왜 이런 헌법 관련 조항들이 있는가, 네. 그리고 왜 이제 부패방지법 같은 법에서 이걸 엄격히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이제 결국에는 그 국가 권력이 내재하고 있는 원초적인 폭력성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음.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뭐 폭력의 독점에 기반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해서 교환을 하고 네. 어떤 이런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지만 맞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정보나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쟁이 없잖아요. 국가는 맞아요. 두 개의 국가가 한 나라 안에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어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이나 관련 하위 법률들을 통해서 네. 그 권력을 남용한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사익을 취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 맞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정보를 자기가 독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굉장히 웃긴 거는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들 진우 씨도 다 아시죠? 네. 전주 한옥마을이 대박이 나고 그 전주 한옥마을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거는 전주 한옥마을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손혜원의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이렇게 뭐랄까요, 속된 말로 해먹은 전력이 있는 겁니다. 부뚜막에 올라가 본 거죠. 네, 부뚜막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손혜원 재단에 있는 부동산 그 구매자들이 목포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땅을 팔아라라고 강권을 한 사실까지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목포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걸 왜 계속 쥐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권을 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입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미 통영에도 통영이 문화재 관광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손혜원 의원은 통영 땅도 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목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문화관광부 소속의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더 해나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지 않았으면 분명히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걸리다 보니까 지금 좌파 정치인들,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네. 물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좀 흔히 우리들 하는 말로 팝콘 각이라고 하죠. 네. 네, 팝콘을 튀겨놓고 이제 기다리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또 그 다스는 누구 거입니까? 이런 걸 만든 사람도 손혜원 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스가 공동 명의로 이제 자녀들인데 실질 소유주가 누구냐? 실질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러면서 다스는 누구 거입니까? 라고 공격을 했던 사람이 손혜원인데 사실 우리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럼 창성장은 누구 거냐? 창성장은 누구 거입니까? 라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창성장이 지금 손혜원 조카, 손혜원 보좌관의 딸, 손혜원 재단 직원의 딸이 공동명의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창성장의 홍보는 손혜원 의원이 직위를 활용해서 목포시 그리고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손혜원 의원이 그 전에 했었던 의견과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명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이 좌파들이 했을 때랑 우파들이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네. 그 이제 소위 이제 차명 주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참여연대나 경실련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던 전력이 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도 결국 재단을 통한 네. 문제를 언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사실 뭐 법리적인 판단은 좀 둘째치고 네.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바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법적으로 처벌을 한 것인데 심지어 이 경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네. 재산상의 이득을 손혜원이라는 당사자가 취한 그렇죠. 것이 보이고 있는데도 네. 이것이 뭐 이해충돌이 아니다, 뭐 투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은 좀
진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전 그렇게 맞아요. 봅니다. 만약에 우파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똑같은 사건이 우파 의원들에게 터졌으면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쉴드를 치려고 했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